그러면은 녹음기 켜고 너네 잤지? 해서 자백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 너무 세게 갔나요?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하게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를 좀 리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변호사님, 네. 요즘 정말 재밌는 드라마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보셨을까요? 제가 설 연휴 동안 이틀 밤새 꼬박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정말요? 네. 제목이 뭐죠? 제목부터가 내 남편과 결혼해줘. 맞아요. 아니 내남결. 도대체 네. 오늘 내남결에 대해서 본격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변호사님 밤잠 안 자고 2시간 동안 계속 연속해서 보시느라 이틀 밤을 새셨다고요? 사실은 처음 시작은 그 옆에 있는 저 쌍둥이 언니거든요. 저희 언니가 네. 보라고 독촉을 해서 봤는데 네, 저는 PD님이 볶았습니다. 네. 리뷰해달라고. 네. 보라고 해서 봤는데 1화부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네. 1화부터 너무 몰입됐죠. 저희 한번 시작해볼게요. 네, 10분 만에 제가 폭발했습니다. 네. 네. 1화 첫 번째 장면에서부터 문제가 터지는데요. 암 환자인 이제 강지원이 자기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침대에서 나딘구는 정수민과 박민환을 본 거예요. 그런 정말 실제로 불륜 장면을 제가 본다면은 정말 저는 얼어붙을 것 같은데, 이런 실제 장면에서는 변호사님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 실제로 맞닥뜨리게 된다면 사실 주먹부터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극 중에서 우리 강지원은 정말 나약하게 아프니까 맞아요. 그 또 보험금 얘기를 듣고 밖에서 바들바들 떨고만 있더라고요. 저는 또 이제 강지원의 빙의를 해서 또 변호사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여러분은 우선은요,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에서 녹음 기능부터 키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녹음기요? 네. 네. 저 같으면 사진부터 찍을 것 같은데. 절대 위험한 먼저 그 짓입니다. 증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착각. 안 됩니다. 네. 왜냐면요, 그 네. 극 중에서 보면 박민환과 정수민이 속옷 차림으로 한 침대에 누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카메라를 들고 가서 너희 딱 걸렸어 이래서 벗고 있는 사진을 촬영을 하는 순간 네. 바로 이제 성적 수치심 혹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돼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이거 증거 수집 하시려다가 전과자 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사진부터 찍지 말고 그럼 뭐부터 할까요, 변호사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조용히 휴대폰에 있는 녹음 기능을 키시고 질문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질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이렇게 너네 벗고 뭐 했어? 성관계 했다라는 걸 인정을 받는 자백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녹음을 받아내야 나중에 상간소송을 하실 때 위자료를 높게 인정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녹음기 켜고 너네 잤지? 해서 자백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 너무 세게 갔나요? 원장님 너무 리얼한데요. 네. 그렇죠. 녹음기를 딱 켜고 준비를 하세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녹음기를 켜는 게 불법 아닌가요? 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맞아요. 구독자분들이 계실 텐데, 통신비밀보호법에는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녹음의 당사자가 내가 된다면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녹음 대화 기능을 켜시고 내가 말을 걸면 돼요. 그래서 네. 너네 잤어? 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카메라 들이대지 마시고요, 원장님. 네. 맞다. 주머니에 녹음기 기능 키시고 네. 휴대폰을 넣은 채로 들어가서 딱 들어갑니다. 너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네 지금 잤어? 잔 거야? 뭐 한 거야? 어디까지 간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고 언제부터 이런 거야? 라고 하고 추궁을 해서 자백을 받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맞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경찰을 불러가지고 바로 신고도 할 수 있었고, 최근에는 또 이거를 주거침입죄로 또 고소를 할 수가 있었는데, 대법원이 또 입장을 변경해서 주거침입죄로도 신고가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럼 일단은 최대한 빨리 네.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너무 화가 나지만은 증거부터 수집해야겠네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상간녀 소송을 할 때 증거가 그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특히나 자백을 하는 이 자백 인정하는 녹음, 그 다음에 플러스 같이 있는 사진을, 옷을 입고 있는 이 사진을 꼭 확보를 하셔서 상간녀 소송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머리에 쏙쏙 남았어요. 네.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말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변호사님, 우리 이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진짜 가지가지 빌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변호사님이 가장 보면서 분노를 유발하고 주먹을 부르는 캐릭터 누구였습니까? 한 명만 꼽아야 되는 거죠? 네, 일단 한번 제 1순위만 꼽아주세요. 저는요, 제 절친들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혹시 제 주변에 저를 이렇게 생각해서 가스라이팅을 했던 절친이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봤었던 정수민 캐릭터가 정말 그렇죠. 아니 어떻게 15년 동안 이렇게 괴롭히면서 나의 모든 걸 뺏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제 남친, 제 친구 안 보여줄래요. 안 보여주실 거예요. 이런 캐릭터 네. 무슨 병인가요, 원장님? 그렇죠. 네. 병도 네. 아주 여러 가지 병에 해당이 되는데요. 정신과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이 정수미는 인격장애에 해당합니다. 먼저 인격장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그 성격의 문제로 인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사회적인 장면에서도 좀 다른 어떤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을 얘기를 하는데요. 정수미는 특히 비군 인격장애 중에서도 인격장애에서 연극성 인격장애 그리고 경계성 인격장애 두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마치 연극을 하듯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도록 계속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연극성 인격장애라고 하는데요. 이 연극성 인격장애는 기본적으로 혼자 있는 거에 대한 두려움에서 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정수미는 여기에 플러스 한 가지 더 경계성 인격장애에도 해당이 되는데,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보더라인, 경계에 있다, 어떤 것, 그런 뉴로시스와 사이코시스, 그러니까는 신경증적인 예민함과 그리고 사이코시스, 굉장히 정신병적인 그 중간 사이에 있다 해서 경계성 인격장애라고 하는데, 그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거는 사실 제일 메인이 되는 게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 병입니다. 사실 정수민이 이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강지원한테 집착하면서 막 잘해주다가도 자기가 수틀리면은 자살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막 이렇게 물속에서 이렇게 자기를 구해주는지 안 구해주는지 이렇게 테스팅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버림받는 것에 대한 굉장히 극적인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충동적이고 힘든 행동들을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3화에서 나오긴 하는데 이게 스포가 될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보면 정수민이 왜 강지원한테 그렇게 집착하고 이렇게 괴롭혔는지가 나오게 되죠. 거기에서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바람이 났죠. 그 정수민은 어디서든 다른 사람한테 대신 부모님 대신에 사랑받고 인정받길 원했기 때문에 외모를 치장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강지원을 골라가지고 반쪽이고 절친인 척하면서 얘가 절대 행복해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빼앗는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 반쪽 하면서 계속 반쪽이라고. 계속 진짜 전화하고 그러면서도 이 반쪽이 행복해지는 거에서는 참지 못하고, 주변에 이런 친구들 있으면은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장님? 어떻게 병원으로 해야 보내면 되냐면요. 될까요? 병원으로 보내야지 가까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법적인 쟁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굉장히 속 시원했던 장면이 있었어요. 부글부글 끓으면서 보다가 소위 박팬티 장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너 미쳤어? 네, 그 박민환과 정수민이 불륜한 거를 이제 강지원이 폭로하는 장면이죠. 이건 누구 거야? 빨간 팬티를 이렇게 탁 던지면서 네 차에서 나왔단다. 회사에서, 그쵸? 네. 그래서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저도 만약에 내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다 그러면은 저도
뭐 가만히 안 있죠. 제 성격에 가만히 있지 않고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고 이렇게 팬티 던지고 이렇게 폭로하고 이렇게 하고 원장님, 싶은데 잠시만요. 그렇게 응? 하고 싶은데 이렇게 네. 하시게 되면은 네. 제가 이래서 이걸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드라마상으로 봤을 때는 핵사이다 장면으로 너무나 통쾌함을 부르는 장면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명예훼손이요? 네, 그럼요. 네. 아니 불륜을 한 게 뭐 사실인데 내가 사실을 말한 건데 그것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뭐 직장 내 사내 불륜을 뭐 이메일로 이제 발송해서 이 사실을 알렸다. 혹은 이제 상간녀 축 생일 이래서 케이크를 이제 회사에 직장으로, 보내고. 네, 보낸 경우가 전부 다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좀 이게 불륜은 불륜이고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바람 피고 외도한 거는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상간소송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폭로하거나 사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는 사적 제재로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건가요? 네, 없습니다. 아니 벌금이 얼마나 되죠? 하면 안 되나요? 벌금 내고 전과자 되세요, 그러면. 저는 팬티 던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있다면은 벌금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일단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저는 이 드라마를 정주행하면서 굉장히 지금 머릿속으로도 재밌었던 장면들이 막 떠오르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좀 여러 가지 핵사이다 장면도 많고 분노를 유발하게 하는 장면도 많았지만 정신과 의사로서 여러분이 꼭 좀 기억했으면 하는 한 장면이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화에서 나왔었는데요. 이 지금 주인공인 강지원과 유인혁이 처음 만났던 장면을 회상하는 씬이에요. 강지원이 술 취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막 이랬던 장면 기억나시죠? 안경 부셔 먹으면서 콩 이렇게 했었던 콩 했던 장면이죠? 장면. 네, 맞아요. 거기에서 잔디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앉아서 이제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데 강지원이 쭈구리처럼 있으면서 저는 쭈글쭈글해서 사실은 친구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정수민 얘기를 하죠. 자기한테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수민이는 뭐 분명히 착하고 예쁘고 귀여운데 내가 그 옆에 가면 초라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는 분명히 착하고 예쁘고 귀여운데 내가 그 옆에 가면 쭈글쭈글 찌글찌글 초라해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인혁 부장이 그런 기분이 드는 상대라면 좀 멀어지지 그래요. 그런 기분이 들게 만드는 상대라면 좀 멀어지지 그래요.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불편하면 그쪽한테 나쁜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불편하면 그쪽한테 나쁜 사람 아니야? 제가 흉내를 좀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인우 씨 팬들이 많은데 일단 사죄 먼저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옆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이 사람이랑 있을 때 항상 내가 먼저 더 초라해지고 불쌍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그렇다면 작아진다면 이 사람은 분명 나한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 내가 더 가치 있어 보이고 좀 더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관계를 하시라는 거죠. 그거를 유인혁 부장이 딱 대사로 쳐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불편한 감정이 드는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제가 또 한번 엄청 빡친 장면이 하나 있었거든요. 글쎄 하다 못해서 정수민이 이제는 강지원의 글씨체까지 흉내내가지고 허위 글을 써서 SNS에
유포하는 바람에 회사가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만약에 강지원 입장에서 고소를 하면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사실 이런 사칭, 뭐 계정 사칭, 인물 사칭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조금 모호한 법적인 공백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작년 이제 스토킹 처벌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러한 행위들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정수민이 글씨체를 흉내내서 나 강지원인 것처럼 막 사칭해서 계정까지 팠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규정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중에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어떠세요, 원장님? 아유, 정말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 딱 보면 정보통신망인 이 SNS를 통해서 이 내가 강지원이요 라고 해서 계정을 팠잖아요. 그래서 사칭하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그냥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거를 바로 처벌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참 어렵네요. 선생님. 근데 이거를 한 번만 했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야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이런 뭐 사칭 범죄뿐만이 아니라 지금 강지원한테 계속적으로 전화해서 집착하고 지켜보고 기다리고 이런 행위들 전부 다 스토킹 행위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뭐 다 총집합해서 저처럼 유능한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이 극 중에서 정말 생각만 해도 열받는 이 알뜰살뜰한 쓰레기 있잖아요. 박민환. 알뜰살뜰 쓰레기. 네. 저는 사실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배우자로 이런 사람을 만날까 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네. 어떻게 하면 이런 배우자를 만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네. 지금 박민환 굉장히 쓰레기 중에 쓰레기죠. 이 박민환은 정신과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에는 진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고급진 언어로 욕을 한번 해볼게요. 반사회성 인격장애 그리고 간헐적 폭발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반사회성 인격장애라는 거는 여러분이 아시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박민환이 그냥 간헐적인 폭발장애, 분노 조절장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노 조절 장애를 정신과적 용어로는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하고 이런 폭발성이라든지 이 공격성이 갑자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충동적으로 나와서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런 재물 같은 것들을 손괴하는, 손상하게 하는 것들을 반복적인 행위가 터져 나오는 게 간헐적 폭발 장애인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분노 조절 못하고 그러면서 그런 범법 행위에도 그런 인식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일관하는 사람은 배우자로서 절대 만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그러니까요. 사기성이 좀 보이면서 욕설뿐만이 아니라 손을 올리면서 이렇게 위협적인 행위까지 하는 그런 남자친구는 절대 한 번이어도 용서해 주시면 안 되고 만나시면 안 됩니다. 가장 배우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이해받는 대화를 할 때 이해받는 느낌을 느끼고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변호사님, 올 초를 벌써 뜨겁게 달구고 있는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이 드라마 저랑 같이 보시면서 분석해 봤는데요. 오늘 좀 소감 어떠셨을까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뭐 제가 변호사의 관점에서도 리뷰를 했지만 우리 원장님께서 해주신 여러 가지 캐릭터 분석이 좀 제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막 어떤 사람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남편을 골라야 될까요? 네. 고민되네요. 그때 저한테 상담해 주시면 제가 또 같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결말이 네. 굉장히 기대됩니다. 강지원이 네. 과연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도 결말이 굉장히 궁금한데 이게 웹툰과 소설로도 나왔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일부러 안 봤습니다. 제가 알게 되면 은연중에라도 스포할까 봐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마지막까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 비욘디에서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정신과적인 심리적 분석 다음에 이제 법률적인 조언도 다른 영화나 드라마로도 또 찾아뵐 테니까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마지막 드라마도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